네, 반갑습니다. 3D 프린팅 산업협회 경북 지회장 금병철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제6회 국제 3D 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서강리에 이제 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그동안 또 많은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갔고, 기업인들도 많이 방문해서 많은 자료를 보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번 큰 행사를 치르면서 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관심은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작년보다 좀 나아진 점은 또 작지만 다른 소프트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씩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가 6회째인데, 네. 그동안 점점점 4차 산업혁명하고 맞물려서 더욱더 발전하고 있는 분야 같습니다. 앞으로 구미 공단하고 이 3D 프린팅 산업 어떤 관계로서 발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 산업단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또 3D 프린팅 미니 클러스터도 산업단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과 이런 부분에서 관심은 많은데, 문제는 정부에서 어떤 큰 자원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지원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지원돼야만 좀 더 산업화의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지금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으고, 도와 그리고 구미에서 지원에 힘을 입어서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큰 행사 그리고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협회가 앞으로 비전이랄까? 앞으로 목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구미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번에도 아시아 10개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홍콩, 대만, 중국, 싱가포르 기타 국가에서 회장단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연계돼서 조금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앞으로 할 일이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스마트 원룸의 원리 및 구조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도 센서 블라인드 각도 조절을 통한 적절한 조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인바이러먼트 모듈에 원하는 조도를 설정하고 설정된 조도 이상의 빛이 들어오면 블라인더가 원하는 각도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로 박수 소리로 클래식 음악과 시침 등 가동이 가능합니다. 마이크 모듈에 스피커 모듈과 LED 모듈을 연결하여 자기전 박수 한 번으로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시침 등이 켜짐으로써 잠을 더 잘 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디스플레이 표현을 함으로써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내부 인테리어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블라인드부터 시작해서 무드등, 그 다음에 선풍기 이런 하는데, 지금 그런 또 더 다른 확장성도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걸 처음 만들 때 원룸이나 기숙사 방으로만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만드는 도중에 좀 더 크게 가정집이나 아니면 극장 이런 데도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IoT 시스템 같은 있을 거기다 3D를 접목한 건데, 3D로 블라인드를 만든다는 자체가 청순하긴 한데요. 근데 좀 본인이 봤을 때 어떤 시장성이나 그런 것도 충분하다고 사료되시는지.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3D 프린터로 블라인드를 뽑으면 자기가 원하는 크기나 디자인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특성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블라인드가 많이 시장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영님이신데요. 작품명은 엎어질 것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 이번에 애기풀 소똥물이라는 종으로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현재 있는 박제나 표본 같은 거 영원치가 않고 또 멸종을 하게 되면은 그 모습을 남지 못하는 후손들이 볼 수가 없고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는 멸종될 우려가 있는 그거 만들어 3D 프린트라는 거가 한 번 만들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사이즈나 변형을 가능하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만든 좋아하는데요. 처음에 스파트리스라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봤어요. 그리고 분할로 출력을 한 다음에 후가공을 저 사포, 퍼티 그런 거 하고 몸통은 PLA로 뽑고 다리도 PLA로 뽑고 조그만한 다리가 있어요. 그 조그만한 다리 부분은 SLA라는 재료를 쓰는 프린트기로 출력을 하고요. 이렇게 완성을 수감합니다. 여러 재료를 써서 발톱 같은 거 다 하나하나 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질의 응답했습니다. 작품을 전시되는 것도 봤는데 정말 실제 동충을 소똥구리를 보듯이 잘 만들었는데요. 이게 3D 프린터로 작품을 출력했다고 믿기지 못할 정도의 퀄리티로 가슴을 진짜 살아있는 그냥 박제품인 줄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디테일했는데 이 3D 프린터로 만들었을 때 그 이제 문제가 표면의 효과 같은 그 광택이나 뭐 질감을 느끼게 하는 게 제일 힘들게 할 건데 그런 후처리 작업을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제가 순수미술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있고 약간의 흑기만 있으면 미술을 전공하셨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재료들 다양하잖아요. 연마도 잘하고 도장이나 흑기만 컬도 다 심었고 다 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뭐 작품만큼이나 지금 발표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지금 본인 이거 혹시 뭐 사업성이나 시장성은 좀 고려한 부분이 많이 없었죠? 혹시 이게 무슨 교육용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쪽 말고 뭐 특별히 뭐 사업적으로는 조금 기대하실 부분이 있었나요? 주변에 곤충 좋아하시는 분이나 뭐 박사님이나 도감 찍고 막 그런 분들 많아서 의뢰를 하세요. 그래서 이때까지 FRP라는 조소 작업으로 했는데 3D 프린트는 한 번 만들면 여러 사이즈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2년쯤 전부터 계속 응원을 하고 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샵세부더 선인장 후에 선인장이 말라 죽기 전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입더 선인장팀의 조수연입니다. 혹시 여기서 선인장 들러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못 계세요? 이럴 리가 없는데 아마 손 안 들으셨어도 여기 선인장 들러보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식물을 굉장히 못 기르는데 선인장만큼은 왠지 그 첨가가는 산업보다는 제 책상에서 조금 더 잘 자랄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인장만큼은 조금 더 많이 길러보는데 잠시만요. 안 넘어갔네? 네, 선인장만큼은 조금 더 많이 기르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여러 제 개인적으로 선인장을 말려 죽여본 경험 같은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그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캡처를 준비해왔습니다. 여기 네이버 우선 보시면 보통 선인장은 생명력이 아주 강하다고 하는데 왠지 본인이 기르시면 많이 죽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외국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외국 사이트에서 선인장을 영어로 캡투스라고 해요. 그런데 복수 형태는 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여기 캡틴, 마이 캡틴 스타일 내 선인장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죽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경업체 미드플래츠의 대표 권지현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선인장이 사실 손이 덜 가는 식물은 맞네요. 그런데 이게 한번 관리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정말 회복이 어려운 식물이라서 초보자들에게 사실 추천이 어려운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선인장을 좀 많이 죽였나봐요. 그래서 저희 팀원 조수연, 송하경, 이유진 이 세 학생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저희 작품명은 선인장이 말라 죽기 전에입니다. 우선 저희 화분은 아시다시피 선인장 전용 화분으로 고안이 되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여기 화분 안쪽에 토양 수분 센서라는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선인장에 물이 필요할 정도로 흙이 말라있다면 이렇게 여기 이쪽 사진처럼 가뭄무늬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땅이 갈라진 무늬를 통해서 선인장에 물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혹시 영상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해왔어요. 저희는 주로 학교 프린트실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모델링하고 학교 출력기로 프린트를 했어요. 저기 화분 벽면에 가공문이라고 높이가 다르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LED 빛이 새어나가는 정도를 조절해서 저희의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 수분 센서는 아두이노로 코딩을 했고요. 끝나봤습니다. 네. 납땜을 이렇게 직접 했습니다. 저희 구독 영상. 물을 딱 넣으면은 이제 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니까 꺼져요. 동영상이 약간 이상하게 나와서 사진도 따로 첨부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디어 굉장히 신선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님께서 하는 신발도 컨셉인가요? 컨셉, 네. 원래 제가 깔끔한 신발을 오늘 못 찾아가지고 집에 있는 약간 장난감 같은 신발을 들고 왔는데 이게 제일 잘 맞더라고요. 네, 아이디어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윤미진님 발표를 준비해 주십시오. 윤미진님 안 계신가요? 수업인데요. 다음 순서로 그럼 넘어갈까 하는데요. 혹시 김예린님 오셨나요? 발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예림, 작품명은 퍼기퍼브입니다. 다음 순서로 포지션 오드아이 고묘정님께서는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퍼그를 만든 퍼기퍼그를 만든 김예림이라고 합니다. 귀엽지 않나요? 저는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는 문구를 주제로 정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귀여운 아기나 동물을 볼 때 다들 귀엽다고 하나같이 다 웃는 얼굴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귀여움의 긍정적인 속성을 되게 실물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철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즉각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감정인 귀여움과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대중적인 강아지라는 소재로 3D 프린팅 기술을 대중적으로 되게 쉽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실제 키우고 있는 퍼그의 부위별 사진들과 다른 퍼그들의 사진들을 모두 첨부해서 3, 4살의 퍼그를 평균적인 퍼그의 모습을 모델링하였습니다. 스파트리스와 메시지라는 프로그램으로 3D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실제 강아지 크기다 보니까 30cm 정도라서 9개 파트로 분할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9개 파트를 3D 펜과 인도로 접합을 하고
그래서 퍼티와 샌딩으로 그 표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브러쉬, 에어스프레이 이렇게 채색과 코팅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게 채색 전에 그 표면 처리를 막 깔끔하게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귀나 눈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표현을 위해서 붓터치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어스프레이라는 장비로 이렇게 깔끔하게 막 그 메인 컬러를 채색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퍼그의 등주름과 저런 돌돌 말린 꼬리 같은 그런 시그니처 귀여운 그런 모습을 더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표정과 땡그란 눈, 그리고 물린 코, 그리고 많은 주름들, 이런 퍼그의 귀여운 요소들을 모두 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유광 코팅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광 코팅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향후 계획으로서 인스타그램 콘텐츠화라는 첫 번째 내용인데요. 최근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짱절미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의 모습입니다. 이 계정은 만든 지 한 달 만에 40K의 팔로워 수를 보유했고요. 제가 이 PPT를 만들 때만 해도 550K 팔로워 수였는데 지금 며칠 만에 66만 7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짱짤미도 3D 프린터로 만들면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할까요? 그래서 하지만 실제 짱짤미 아가는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3D 프린터로는 지금 이런 어린 귀여운 모습을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퍼기퍼그를 시작으로 3D 프린팅, 플라스틱 그런 귀여운 것들을 만들어서 인스타 콘텐츠화를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콘텐츠, 인스타그램 콘텐츠 계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제 발표는 끝났는데 향후 계획을 더 말씀드리면 저는 반려견의 3D 사진관이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자기 반려견의 그런 모습을 남겨놓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폭의 굿즈가 되게 다른 무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강아지라는 소재의 특성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발표했던 알코올 수업이 되게 귀여웠는데 이전에 이제 새똥구리가 없었으면 제일 이쁜 장승이 됐을 것 같은데 새똥구리한테 좀 밀리신 것 같아요.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이 퍼비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린터로 이렇게 몸체 만든 다음에 그 이제 표면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성이고 상품성이 있으시려면 아까 또 사업화도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게 하나 완성하는데 시간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단계별로 사람이 만약에 3명 정도가 붙으면 제 생각으로는 그 출력 시간을 빼면 한 2, 3일이면 만들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출력 시간은 저는 구분화를 해가지고 총 다 합하면 24시간 걸릴 것 같은데 프린터 세대를 걸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더 비싼 장비로 하면 한 번에 뽑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는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색은 저는 붓터치를 들어간 부분은 조금 더 좋은 장비는 이제 그냥 기계 브러쉬로 할 수 있고 조금 더 간편화를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대형 말고 그래서 세 번째 그 작은 것도 만든 게 퀄리티 있는 건 좀 시간이 들어서 만들고 작은 것들은 그렇게 양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인 포지션팀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명은 3D 프린팅을 활용한 가구 및 공동 디자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D 프린터를 이용한 인테리어 벤치를 제작한 포지션의 대표 이선우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모델링 진행 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모델링 제작 과정, 그리고 구조 디자인, 그리고 제작 방법, 그리고 향후 계획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은요, 기존에 DP200으로 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 그리고 원하는 형태가 충분히 예쁘게 프린팅이 되었지만 저희가 사용한 프린팅은 노즐의 두께가 두꺼워서 출력 시에 베드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온도가 떨어지면서
모델링이 수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수축되면서 변형이 되어서 저희가 원하던 디자인 상태로 출력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에 붙여놓고 하기 위해 베드를 신나를 이용해서 닦고 신나에 ABS라는 물질을 녹여서 얇게 도포시켜 베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출력 결과물이 왜곡 및 변형을 방지하였습니다. 동영상이 재생이 안 돼서 일단 말로만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링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내부를 전체를 채울 수가 없어서 불완전한 상태로 프린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인 모델링을 개발해 보았는데요. 노즐의 이동 방향을 모델링을 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즐이 이동하는 방식을 모델링을 하면서 선들이 끊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있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즐의 간격을 약간씩 조정을 하면서 필라멘트가 녹아서 그 사이를 메꾸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고, 그 메꾸는 과정에서 필라멘트가 딱딱하게 굳어서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구조 디자인인데요. 저희는 트러스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트러스 구조는 삼각형의 형태가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인데요. 그 구조를 모델링에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한 뒤에 너무 단조로운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운데 부분과 모서리 부분에 엣지를 주어서 디자인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러스 구조를 사용했음에도 하중을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걱정에 엉덩이가 닿는 부분과 앞쪽과 뒤쪽 다리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조금 두껍게 디자인을 해서 사람이 앉았을 때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5cm에서 10cm 사이로 출력을 해서 직접 앉아보면서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실험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인데요. 저희는 라이노크로스라는 3D 툴을 사용해서 먼저 노즐의 이동 경로를 모델링을 하고 파일 변환을 실행한 후에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그 후에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단면 구조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디자인한 의자는 1인이 개인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여러 각도로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자유로운 디자인의 형태로 앉을 수 있도록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 한 방향으로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아닌 여러 방향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로 계획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앉아있는 의자이지만 무중력 의자나 기댈 수 있거나 누울 수 있는 의자를 개발을 해서 입체공학적인 디자인을 모델링에 추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뿐만 아니라 공공 디자이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로등 또는 무드등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로 친환경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해보기 위해서 업사이클링 스트리트 퍼니처를 만들 계획입니다. 업사이클링 스트리트 퍼니처는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예, 상당히 디자인이 강조되고 상당히 보완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굳이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걸 3D 프린트 출력할 이유가 뭐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저희가 3D 프린터로 뽑았던 이유는 공공 디자인 자체를 3D 프린터로 뽑아서 사람들이 3D 프린팅을 좀 더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업사이클링 스트리트 퍼니처로 개발을 해서 폐플라스틱이나 스트리트 퍼니처로 바닥에 놓았을 때 파손되었던 그런 모델들을 다시 갈아서 필라멘트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해서 3D 프린터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처음에 이제 그 3D 기존 3D 프린터의 어떤 제품의 문제점 보완하려고 새로운 모델링 방법을 많이 개발했다고 했었으니까 그게 이제 제가 처음부터 듣기로는 한 번에 이렇게 다 연결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 기존에는 그냥 내부를 채우든 내부를 채우지 않든 인쇄가 가능했지만 노즐의 두께가 커서 끊었다가 다시 제작을 시작하면 그 끊었던 부분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이제 하중을 버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한 번 뜯기의 형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필라멘트가 끊어지지 않고 구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본. 제가
심미적인 힘을 잘 못 보지만 그런 게 약간 기술적 특징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3D 프린트 결과물이 제일 무게를 견디느냐 이런 견고하냐 이런 게 적인데 이런 거는 좀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한 것 같아가지고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시작으로서요. 명치나 컴퓨터 정보를 저희가 보고를 했는데요. 3D 데이터는 보시는 것 같이 도움 박물관에서 실질적으로 3D 스캔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요. 라이노에서 교육용 프로그램을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간소화를 하여서 출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가공 과정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 결과물이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게 실제 로고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제가 복원한 로고인데요. 도장의 어떤 이상과 무게감은 정확하게 따르지 않겠지만 실제 3D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정말적으로 똑같은 로고가 출력이 되게 됐습니다. 저희 향후 계획은 다운로드, 프린트, 인조이고요. 3D 프린터 갖고 있는 제작 과정에 대한 어떤 즐거움보다는 저는 이 프린터를 이용해서 교육적 가치와 교육적 교구로 가는 어떤 과정, 최종 목표인 교육이라는 목표를 저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문화재와 가장 빠르게 친근해질 수 있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국가대학교 박물관에서 3D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앱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3D 프린팅이라든지 자료 공유, 다양한 기능들을 접근할 수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문화재 현장 3D 문화체를 극대화를 시키는 게 저의 교육 목적이고 3D 프린팅과 문화재에서 새로운 교육 시장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3D 데이터 확보를 다양한 확보를 통해서요. 이런 워크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다양한 인물 데이터가 모일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더불어서 창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이 가지고 있는 극적인 기술과 우리 문화재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독립성, 창성을 가지고 교육 문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D 데이터를 보건박물관에서 받으셨는데 3D 데이터를 그냥 바로 출력하기에는 좀 힘드셨을 텐데 그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STL을 만드시고 출력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보를 보고 나니서요. 지금 갖고 온 게 8만대장경 데이터입니다. 8만대장경 데이터는 가로 길이가 보통 80cm에서 1m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8만대장이 갖고 있는 특징을 출력하는 과정에서는 8만대장이 갖고 있는 어떤 인쇄에 대한 특징들,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유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어떤 특징, 두 가지 갖고 있는 특징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환경에서 출력을 하더라도 실제 사이즈와 똑같은 사이즈를 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보를 선택하였습니다. 마이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실데이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어떤 트래식 가치로 그런 걸 조정을 하여서 조금 더 교구로서의 가치가 높을 수 있는 데이터를 추가하고 하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업은 여러 가지가 사업이 있겠지만 상업적 사업이 있고 저는 공적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선조들로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3D 데이터를 통해서 언제나 자유롭게 원하는 방향에서 출력할 수 있는 방향의 공적 사업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앱에서 언제든지 출력을 할 수 있는, 출력 분리를 할 수 있는 부가적인 사업과 더불어 교육 콘텐츠를 만든 다양한 환경을 교육 콘텐츠를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동아리에서 사가지고 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적인 다합화되어 있는 환경을 사업적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상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요. 작품명은 3D 프린팅을 이용한 전동드릴 카트입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우리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드베어팀, 세한플러스팀, 히어랩팀은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할 팀은 로우 랜서팀입니다. 작품명은 3D 프린팅을 이용한 전동 카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창대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노엔설조의 대표 김철호입니다. 우선 옥차입니다. 옥차는 이제 제작 컨셉, 구조에서 3D 모델링, 제작 과정 완성, 그리고 부록에는 이제 좀 더 자세한 이제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넣었는데 일단 이제 완성까지만 이제 발표를 하고 혹여나 필요하시면 부록대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 컨셉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전동 드릴을 가지고 전동 드릴을 1인용 고카트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작이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금속 부품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NCS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제 구조 해석을 하였습니다. 무게 대비해서 이제 휜 양이 제일 적은 프레임을, 적절한 프레임 구조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부 3D 모델링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어셈블리 사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분해도 사진입니다. 툴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3D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이거 영상 재생해 주실 수 있나요? 어셈블리 영상입니다. 제작 과정입니다. 우선 프레임 금속 가공은 저희가 이제 파이프를 절단하고 용접해서 이제 저희가 NCS를 통해서 설계했던 부품 그대로 프레임을 설계하였고, 나머지 이제 3D 프린팅 부품으로 해서 이제 조향 장치, 그리고 드릴을 분해했을 때 그 분해한 드릴을 잡아줄 수 있는 하우스 등등 이제 핸들 등 이제 비교적 힘을 덜 받는 부품은 최대한 3D 프린팅 부품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관 제작 과정입니다. 내부 3D 모델링 바탕을 통해서 이제 외관을 3D 모델링하고, 이 외관은 이제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뽑을 수가 없어서 이때 이제 다 조각조각 매직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각을 낸 다음에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다 붙이고 퍼티칠하고 이제 도색 작업을 하였습니다. 완성 작품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외관을 안 씌웠을 때,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아래 사진은 이제 외관을 씌웠을 때 사진입니다. 평지 주행입니다. 혹시 동영상 재생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다음 방지턱 주행입니다. 예,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컨셉을 위해서 드릴 모터를 사용했지만 만약에 이제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거기에서 사용하는 모터를 사용하면은 지금보다 무게를 좀 더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신만의 개성 있는 요즘 1인용 퍼스널 모빌리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자기의 개성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작업도 추가로 진행 중인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작업차 만드시려고 사진만큼 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보시 그릴의 힘이 되게 세구나. 차 엔진으로 쓸 정도로 이렇게 힘이 센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 발표는 이제 좀 3D 프린팅은 그러니까 이제 아직 차체 프레임으로 사용하지는 못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외관이나 기타 이제 장식 장비라고 이런 쪽으로만 사용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좀 사업화를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맞춤형 뭐 1인 비이클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뭐 그런 쪽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3D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제가 이제 뒤에 블록에 표가 있는데, 알루미늄 가공과 3D 프린팅 부품을 사용했을 때 무게 비교 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거기 기준 둘 다 이제 알루미늄 100%, 3D 프린팅 이제 ABS 기준 인필 100%를 했을 때도 그것만 해도 한 2.5kg 이상의 무게 차이가 나서, 근데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을 할 때는 이제 인필 양을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좀 더 가볍게 하면 훨씬 더 이제 무게 경량화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만드시고 예. 보시 쪽에다가 보여주셨나요? 아직 보시 쪽에는 예전에 약간 보시 쪽에 잠깐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그 자료를 얻으려고. 근데 보시 쪽에 그럴 때만 한번 잠깐 이제 연락을 해봤고 완성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없으시죠? 네, 발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팀은 노트북 생활용품입니다. 무대 위로 오셔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혹시 생활 플러스 팀과 히어랩 팀 오셨나요? 우드베어 팀은 무대 위로 올라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드베어의 이준영입니다. 제가 일단 설명을 작품 배경, 캐릭터 작품 배경과 케이스 설명, 그리고 추가 버전, 케이스 영상, 결과물, 협업 계획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드베어 캐릭터라는 거의 작품 배경인데요. 일단 사람들이 벌목하는 곳에서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인간들의 벌목 행위로 삶의 퍼즐을 점점 잃어가는 동물들이 주로 나오고, 이제 그 와중에 곰 한 마리가 신비한 사과를 얻어서 그걸 먹었더니 그 몸이 피부가 뭐 나무처럼 그랬다라는 게 컨셉이어서 이런 그 간단한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드베어라는 캐릭터는 숲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과 정수리의 새싹으로 식물들과 교감을 한다는 컨셉을 얻게 됐고, 저희 아이템은 이를 통해서 먼저 생각한 아이템이 휴식 케이스라는 아이템을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일단 제작할 때는 편리한 가로형으로 좀 제작을 한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기능과 나무 이미지를 통해서 환경보호와 휴지 제작을 한번 메시지를 담고 싶었고, 캐릭터 입에서 휴지가 나온다는 컨셉으로 재미와 즐거움을 주려고 했어요. 제작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많이 쓰는 마야라는 툴이랑 지브러시, 서브스턴스 원료로 해서 제작을 했고요. 중간에 3D 프린팅으로 해서 결과물을 한번 나타내긴 했어요. 그래서 설계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은 먼저 머리 부분에 채싹이 있는데 이게 손잡이 역할을 하면서 채색을 했을 때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내부 같은 경우에는 안에 휴지를 잡아주는 바와 지탱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휴지가 들어가고, 정면부에는 입이 웃는 모양으로 해서 긍정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입에서 휴지가 나온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제가 얘기했는데 우드베어인 이유가 이 다리 부분에 좀 나무 굴곡을 많이 줘서 나무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충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정말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이었고, 이제 보완 요소로는 갈색이라는 색상 때문에 한정적인 디자인이라는 점, 그리고 휴지를 처음에는 입으로 빼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머리와 몸통 경계면으로 바꿔서 이거를 쉽게 뺄 수 있고,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떨어뜨려 봤는데 아스팔트에서도 잘 견뎌서 테스트 결과 양호하고, 제작 과정 소요 시간의 경우에는 3D 프린팅이 한 35시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나온 1차 컨셉 3D상의 모델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추가적인 캐릭터 사업의 가능성을 열면서 다양한 버전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실사 출력본으로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와서 휴지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뭐 다용도학이나 아니면은 좀 더 나무 굴곡을 없애면 어떨까 싶어서 다른 컨셉으로도 디자인 B, A, B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5개나 휴지 케이스 다용도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향후 계획인데요. 네, 1, 2차는 이제 다 끝났고, 활용 컨텐츠와 조사, 기획, 콘텐츠 향후에 어떤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올해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립답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휴지 케이스가 한국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3D 프린팅을 했을 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점. 일단은 학교 교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저희 같은 영상을 다루는 이제 가상의 모델링을 다루는 학과는 실상으로 되게 꺼내기 힘든 절차가 많아요. 업체를 연락한다든가 그럴 여유도 되지 않고. 근데 그런 거를 3D 프린팅으로 간략하게나마 체험을 해보면서 아, 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뽑았을 때 이런 느낌이 있구나라는 감을 이렇게 알 수 있고, 바로 수정도 용이해서 그 점에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약간 디자인 쪽으로 좀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벌써 잘 만드셨는데요. 그냥 되게 많이 상품화가 된다면 입에서 휴지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뭔가 오버히트라는 같은 그런 느낌이구나. 혀를 뽑아서 내가 쓴다는 그런 약간 이게 엽기적인 생각이 떠나질 않아가지고 그런 것도 만약에 사업화를 하신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설문조사나 해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세나이 플라스틱입니다. 작품명은 미니 파워 핸들입니다. 혹시 헤어랩팀 오셨나요? 네, 다음 순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헤어랩팀이 마친 뒤에 아장아장 이순진, 서은비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무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에 재학 중인 평활 플러스팀의 발표자 이상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이 제작한 미니 파워 핸들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 팀은 총 5가지의 분류로 제작을 하였고 시간 관계상 생산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작 동기입니다. 저희 팀은 처음에 이제 3D 프린팅 하면 떠오르는 플라스틱 재료로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공정과 연계성이라는 적혀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즘 대량 생산의 척도인 사출 공정과의 연계성을 떠올리면서 저희가 자동차 부품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요즘 중량화를 가볍게 한다는 목표로 부품들이 이제 조금씩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자동차 부품을 이제 프린팅을 이용해서 작은 부품 같은 경우는 프린팅으로 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성으로서는 생산하는 시간과 비용 절감, 이제 생산성과 그리고 신규성, 그리고 시장 경쟁성을 바탕으로 종합했을 때 저희는 미니 파워 핸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미니 파워 핸들과 이제 기존 파워 핸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파워 핸들 같은 경우는 좌측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제품이 저희가 제작한 제품입니다. 좌측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기존 파워 핸들의 경우는 핸들과 접합하는 부분이 나사로서 고정이 되어 있고 사이즈 변동이 불가능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과 이제 조금이라도 사이즈가 맞지 않았을 경우에 조금의 하중을 파워 핸들에 강의를 하였을 때 파워 핸들이 핸들 중심을 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그중에 좌측에 있는 제품의 같은 경우는 접합하는 부분이 메탈로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다른 플라스틱 재료보다 중량이 높아지고 가격이 비싸진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점들을 보완한 결과 오른쪽에 저희가 제작한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핸들과 접합 부위를 부품들끼리만으로 조립을 해서 반자동 형식의 조립 구조 방식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나사를 쓸 필요가 없어져서 부품끼리의 접합 구조로서 이제 핸들의 손상을 좀 줄여서 완화를 시켜주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들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가 납동이 될 수 있게 설계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핸들과 접합을 했을 때 완전히 이제 밀착해서 할 수 있게 생각했습니다. 제품 구성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으로 나뉘는데 위쪽 부분의 경우는 U자 부품과 아래쪽의 부품, 본체 부품이 이제 접합하는 형식이고 아래쪽의 부품은 이제 본체 안에서 이제 조여주는 형식의 기능입니다. 이건 제작 과정이고요. 실현 가능성을 보시면은 우선 중량과 가격 제작 시간 호소에서 생산성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우수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이제 사출에서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향상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장 경쟁성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워 핸들이 이제 3D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입니다. 네,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용품, 소모품이죠. 명품이 아니신 것 같은데 자동차는 어쨌든 간에 고급 제품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기술도 중요하시잖아요. 그 디자인적인 부분이 기존의 기성품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커버하시는 게 저희가 이거 조금 급하게 제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만약에 디자인 부분에서 신경을 쓴다면 손잡이 형태를 조금씩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랫부분을 조금 귀엽게 뭐 좀 추가를 해서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은 디자인 부분에서도 손색 없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차 파워 핸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서 그 자동차 안정성 때문에 이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히기에서 방해를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충돌 사고 때 신체를 가격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제품 판매가 되거든요. 특히 독일에서는 이게 불법이거든요. 파워 핸들 자체가 이런 거에서 때문에 뭐 아주 대단한 불법은 아니긴 하지만 이건 좀 제품 그 자동차 안전성을 고려해서 좀 디자인을 좀 더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방향 스피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보시는 핵심 구조는 기존의 이제 금형 사출로는 제작이 불가능하며 특수 단면 구조로서 3D 프린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D 모델링 상입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최소한의 스피커 유닛으로 소리 입자가 안쪽 구조물을 따라서 충돌하게 되면서 증폭이 되고 전방향으로 소리가 방출됩니다. 그리고 특수 구조 양쪽 부분에서 두 개의 스피커를 마주보게 하여 증폭 효과를 더욱더 향상시킵니다. 이때 발생되는 증폭 효과로서는 10배 이상 증폭이 됩니다. 다음은 특허 비교 분석입니다. 기존의 음파 증폭 관련 특허는 많지만 음파가 증폭한다는 점에서는 같을 수 있으나 전자식 방법은 추가 전력이 소모가 요구됩니다. 또한 3D 360도 무지향성 스피커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증폭 구조를 이용한 제품 디자인입니다. 핵심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외형 디자인들을 추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뒤쪽에 창업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입니다. 4가지 형태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진주파수의 원리와 3D 프린터의 장점인 적층 가공을 더하여 음파 증폭 구조를 구성하여 기업의 핵심 컨셉 모델로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핵심 기술 기반으로 라인업 시리즈를 런칭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음파 증폭 구조의 장점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스피커 플랫폼을 더하여 기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보다 가격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저렴하게 판매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핵심 구조의 생산을 통한 3D 산업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3D 프린터 산업의 대다수가 프린터 보급률에만 치우쳐져 있는 상황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양산 체제를 구축하여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그 pompa 구조 직접 구조를 직접 개발하신 건지 아니면 어디서 그 공식을 통해서 나온 구조 있지 않습니까? 음파 도파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이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구현하는 핵심인데 저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게 되신 건지 어디서 가져온 거 개량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본인이 스스로 다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학술적인 논문을 좀 많이 찾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키프리스 특허 검색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찾아서 만든 겁니다. 키프리스의 다른 사람 특허를 참고해서 만든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벤치마킹으로 이렇게 쓰고요. 그 실질적인 거는 이제 이런 구조물 관련된 것도 있어가지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통해서 이렇게 증폭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이미 이론 쪽백이 너무 탄탄해가지고 사업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 플랫폼도 이미 많이 좀 완성시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아이디어도 괜찮고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팀은 아장아장 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동기 분야에 출전한 아장아장조의 스마트 유모차에 대해서 발표할 유승하입니다. 제작 배경, 제작 과정, 기능, 사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모차의 경우에는 부드러운 핸들링, 경량화, 360도로 돌아가는 바퀴 등으로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서 발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보호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유모차가 더 쉽게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스마트 유모차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문제점 인식 및 기능 선정, 구동을 위한 모디 디버깅, 디자인 구상 및 모델링, 모디 모듈 연결 및 조립 순으로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은 6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잡이에서 손이 떨어졌을 때 멈추는 기능입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데요. 손잡이에서 보호자의 손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되면 유모차가 정지하게 됩니다. 이때 보호자가 한 손으로만 유모차를 잡아도 유모차는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 기능입니다. 보호자가 유모차의 속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데 상황과 사람마다 다른 속도를 가지는데 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어두운 곳에서 필요한 라이트 기능은 보호자 시야 확보를 위해서 넣었고요. 장애물이 있을 때 LED 경고를 해서 장애물이 인식되면 보호자에게 LED를 통해 알려줍니다. 이때 LED는 손잡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보호자가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자장가 기능을 넣어서 아기의 편안한 숙면을 도울 수 있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360도 회전 시트 기능을 넣어서 어떤 방향이든 양뜨면뿐만 아니라 어떤 방향이든 원하는 방향에 아기가 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제로 사용하는데 혹시 모순점이 없는지 아이디어 모순점을 개선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3D 프린팅으로 뽑을 때 축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기능을 모두 탑재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모두 탑재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선호도가 높은 디자인으로 수정을 계속할 것이고요. 현재 구현된 기능과 관련하여 국내 유모차 시장 조사를 하고 아이디어 특허 출원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회피 설계 및 관련 회사와 라이센스 체결을 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크기의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된다면 정확한 치수가 어떻고 부품 무엇이 필요하고 재료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재료를 조사를 하게 할 것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이제 3D 모델링 툴을 사용하실 때 지금 보면 솔리드 엣지라는 걸 사용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학교 수업에 솔리드 엣지를 배우셨나요? 네, 제가 기계공학과라서 네. 솔리드 엣지를 배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솔리드 엣지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자동차 만들 때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작 단계에서는 솔리드 엣지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이제 한 단계 낮은 툴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제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제 만들게 됐을 때 이런 데 자리에서 보여주실 때 약간의 렌더링도 약간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툴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좀 감사합니다. 네, 추적인 부분은 이미 지적이 됐었고요. 유모차 부분은 상당히 어렵죠. 소수기, 아기의 편리함보다도 어머니의 선택이 더 쉽으니까요. 지금 있는 기능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는 기존에 있는 유모차에 탑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약간 좀 3D 프린터로 구현해가지고 유모차를 태우는 게 조금 안전성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조금 약간 그런 우려가 듭니다. 왜냐면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하는데 좀 더 보완된다면은 충분히 더 좋은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동양의 아름다움 인동기술보살 강사사유상 제 이름은 이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요, 현재 한국강사신문의 강사연구부서팀장이자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D 프린팅과 관련된 교육 분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강사분들을 소개해주는 기사를 꾸준하게 글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메이커로서는 3D 프린터 강사 및 그리고 유튜브 채널 및 영상 편집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연합교회 청년부 회장을 역임을 했는데요. 제가 불상을 제작을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질타들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제 목사님의 성까지 받았던 작품이고 참 번뇌를 하면서 디자인을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크기가 글씨가 깨졌는데요. 크기는 높이는 거의 30cm 이상 되고요. 좌우는 170, 그리고 세로는 200, 170mm, 200mm 정도 사이즈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도전을 하면서 미의 정수인 그 손가락의 그 꺾임과 그리고 치마의 그 주름을 좀 잘 표현하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작 과정입니다. 모델링 툴로서는 지브러시, 퓨전 360, 메쉬 믹서, 그리고 하나 스컴 트레이스를 같이 썼고요. 워낙 그 높이가 30cm 이상이었고 제가 쓴 리플리케이터라고 하는 프린터의 크기에 맞지 않아서 후가공 사이즈의 후가공을 위해서 모델에 적절한 배치를 하고 3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출력을 했던 모델이고요. 이후에 서포트 및 라프트를 제거를 했는데 특히 겨드랑이 부분이라던가 이런 미세한 틈 사이에 있는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좀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FDM 방식의 특성인 표면의 결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퍼티 작업을 했고요. 수없이 많은 그 사포질을 하면서 작품을 좀 만들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후가공 접합 및 사포질과 그리고 페인트가 잘 입혀지도록 제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도색 및 코팅을 했는데 무엇보다 약간 무식해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청록색 페인트를 부분적으로 도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인 제조업 1인 기업 창업법 일을 하고 있고요.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3D 프린팅에 관련된 기사를 앞으로도 쓸 예정이고요. 또 제가 의료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의료기기 분야나 또는 재활 분야에 이런 모델링을 돕는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후로도 열심히 또 하는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공동 기록 방과 사료상도 되게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또 통해서 사업화를 생각하실 때 제가 궁금해 드리는 게 이제 아까 턱이나 부분이랑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3D로 프린터를 하고 나면 지저분한 면도 많고 그리고 사포질도 해야 돼서 광택도 내야 되고 페인트 칠해야 돼서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화를 했을 때 어떻게 좀 사업화를 하시다 보면 대량 생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야는 의료 분야입니다. 저는 무용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거의 10년간 공부를 하고 병원에서도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쌤생이 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 또 재활기구 쪽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활병원에 다니고 있는 작업치료사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더 전문가, 현장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품 소개입니다. 저희는 퓨전 360을 이용해서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큐빅폰 싱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BS 재질을 사용하였는데 처음에는 PA라는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손가락 부분이 너무 얇은 관계로 PLA를 인쇄했을 때 부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BS를 선정하였고요. 드론이라는 어려운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소스 기반의 아두이노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컨트롤러를 설명드리면 먼저 유연성 및 편한 접근성 고려한 3D 프린팅의 핵심인데요. 여기 보시면 손가락 부분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 파트화를 통해서 사람의 손동작이 좀 더 드론에 정확한 정보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컴팩트하게 제작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네, 그 다음 제작 과정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드론이 아니라 사실 드론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가지 방향을 생각해 보았는데, 가변 저항 조절형, 조이스틱형, 장갑형, 3D 프린팅 이렇게 4단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라는 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뒤집어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을 얻기 위해서 4단계를 설계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정확한 드론 제어가 가능하고요. 실제 부스에서 시연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프린팅된 장갑을 바탕으로 드론을 제작하였고, 가장 중요한 PID 제어를 하였습니다. PID 제어를 하지 않으면 드론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갑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했을 때 드론이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지 테스트를 했고요. 아래 보시면 3D 설계, 이 사진이 저희가 퓨전 360으로 디자인한 사진입니다. 네, 다음은 3D 프린팅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아직 원리를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희 손가락을 펴시면 수평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검지로 스로틀 역할을 해서 모터의 출력을 변화시키고요. 손등을 기울이거나 또 반대쪽 기울이거나 하게 되면 드론은 똑같이 손 동작을 따라갑니다. 물론 앞뒤로도 되고요. 네, 끝나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3D 프린팅의 중요성을 이제 파츠와 사람의 손동작 그리고 사람의 신체 구조에 가장 맞는 컴팩트한 디자인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작품은 손가락의 동작에 정확하게 1대1로 매칭이 되도록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3D 프린팅의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성실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제가 아까 가서 이제 구현하는 걸 봤는데 원래 기존에는 장갑으로 되어 있는 형태들을 VR이라든지 드론에 연동을 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제 3D 프린트를 사용해서 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지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조사 얘기를 한번 드리자면, 보통 제작된 드론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에 맞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성인의 손 또는 어린아이의 장난감으로 만든 손입니다. 그렇지만 3D 프린팅을 했을 때 사람마다 손가락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못 제작하게 되면 본인이 손가락을 구부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이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조종하는 사람이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3D 프린팅을 함으로써 좀 더 이제 정확하고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정육창님입니다. 작품명은 항은옥 사랑채 코리아 트레디셔널 하우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한옥 사랑채 발표할 정옥창입니다. 먼저 한옥의 여러 가옥들 중에서 사랑채라는 집이 하는 사랑채로서 의미를 가진 것이 있죠. 보통 사랑채에서 그러니까 시소화 또는 학습을 하거나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만나거나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랑채는 어떻게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만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 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는 한옥 사랑채를 만들기 전에
3D 프린트 자차 산업의 새로운 도구 고민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럼 그러한 도구를 쓰는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에 종합예술이라고 부르는 건축 쪽에 조금 포커스를 뒀습니다. 건축물 중에서도 이제 한국적인 이미지, 조금 그러한 느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한옥 중에서 98 한옥을 생각하게 됩니다. 98 한옥에서 지금 자료 낼 때는 3개월 전이라 사랑채였지만 지금은 거의 98 가옥이 거의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사랑채를 제일 처음에 만들게 되었고요. 사랑채가 만들어졌고, 사랑채를 만들기 전에 이제 만들 것을 사랑채로 고민을 해서 만들게 되었는데, 고민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적인 집을 짓는데 비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을 한국적인 느낌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리고 이 한국적인 미를 얼마나 녹여놓을 것인가, 그리고 또 3D 프린트라는 도구를 쓰므로 인해서 기존에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형태와 쌓는다는 이 의미에서 굉장한 저희가 고민거리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았고, 현재 서울 북구 쪽에 있는 서계 박세당 사랑채를 펴는 모델로 잡고 거기에 대한 자료 리서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옥의 안채, 사랑채, 별채, 행랑채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이제 4대 구집에서 얘기하는 칸의 개념은 보통 8자를 한 칸으로 이렇게 설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6칸을 한 자로 잡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10칸을 한 자로, 10자가 한 칸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칸의 개념도 조금 다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지식도 있고 코딩 지식도 있어서 설계를 할 때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만들 때 결구를 최대한 살려서 만들어서 이것을 조립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게끔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랑채 같은 경우에는 약 400조각이 되고요. 팔각정 같은 경우에 6조각 정도 결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미니어처 시장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담은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이나 미니어처 쪽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문 한 칸에, 이게 36대 1 스케일인데 문 한 칸의 창살 두께는 0.3mm입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문들도 현재 박세당 사랑채랑 동일하게 문이 다 열리게 되고요.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또 신기성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그 한옥을 주제로 하면서 그걸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는 이게 어느 순간 약간 감성적으로 이게 한옥이 원래 좀 나무로 지어지고 하는 건데, 아직 3D 프린팅으로 지어진 거에 있어서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을 좀 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만 좀만 보완이 된다면은 좀 굉장히 신비성이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좀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성적인 부분은 마지막 사진들이 조금 빠져있고 현재 나와 있는 제품도 있는데, 소재 쪽을 저희가 많이 바라봅니다. 감성적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지만, 소재에서 지금 1대1 스케일이 솔직히 가능할 것 같아요. 머지않은 미래에. 소재 보분자 쪽에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강성을 조금만 더 받쳐준다면은, 현재 전시되어 있는 모델이 36대 1 스케일이고 그것을 200% 키운 그 모델, 2개 모델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1대1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감성 부분은 현재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는 후드 또는 컬러 같은 경우 모델로 많이 커버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팀을 남겨보고 있는데요. 다음 발표하실 분은 최지환님이시며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명은 바이오 3D 프린팅 핸드백입니다. 다음 순서로 펭귄커스와 무한상단팀은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분야에서 15년 정도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최지연입니다. 저는 스타일링과 관련된 패션 소품을 3D 프린팅과 접목시켜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키워드가 패션에서는 플라스틱입니다. 시중에는 아크릴백과 플라스틱, 그리고 비닐백 이런 것들이 2018년 SNS로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플라스틱 핸드백은 가장 트렌디한 경향을 반영한 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플라스틱에 대해 환경적 이슈가 부각되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3D 프린팅은 친환경 소재가 가능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PLA 소재나 커피 필라멘트 등 다양한 필라멘트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가방은 현 시대 흐름에 맞게 바이오 플라스틱 핸드백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디자인은 엔텔로프 캐년의 형태를 모티브로 찾았는데요. 엔텔로프 캐년은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캐년으로 침식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된 아름다운 협곡입니다. 캐년의 한 층 한 층 쌓이는 층들이 3D 프린팅 방식 중에서 FDM 방식에 적중되는 구조와 비슷해서 자연스러운 FDM의 결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자인 전체 프로세스는 표에서와 같이 단계가 있는데요. 이런 전 과정을 전 과정을 활용할 수 있어야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델링부터 전체 출력 과정까지 출력을 해봤고요. 3D 프린팅 계획이 3D 프린팅에서 아주 중요한데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모델링을 할 것인지 프린터 출력 방식, 시간, 비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미니 샘플을 만들어서 사전에 출력을 해보았고요. 버클들과 손잡이 등 다양한 값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가장 알맞은 사이즈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엔텔로프 캐년의 형태를 재해석해서 물결 무늬와 부드러운 곡선을 강조하여 디자인하였고요. 플렉시블 소재의 플라스틱 소재가 만나서 가방을 열고 닫을 때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까지 고려했습니다. 핸드백 덮개 윗부분은 핸들을 부착시켰는데 이 핸들은 부품이 하나하나 조립하지 않고 한 번에 출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에 출력될 수 있도록 해서 제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단축시키는데 노력하였고요. 노즐의 크기는 0.6을 사용해서 직층의 결을 표현하였습니다. 이게 금방전의 모티브 응용 과정입니다. 디자인 모델링 프로그램은 퓨전 360을 사용하였는데 모델링 시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3차원의 물체를 표현하는 투시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고요. 다음 작품은 물결 무늬가 점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곡선을 부드럽게 표현해보았습니다. 바닥 부분에 두 개의 경첩으로 연결돼서 이 작품 역시 경첩과 버클이 바디에 한 번에 붙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한 번에 출력을 하였고요. 노즐 크기는 0.4mm로 부드러운 질감을 표현해봤습니다. 가방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품 잘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한 번에 출력하려면 공차를 굉장히 수정 많이 했어야 될 텐데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3D 프린트로 만든 가방을 만약에 판매를 하신다 그러면 추후에도 계속 3D 프린트로 이제 제작을 하실 건지 아니면 좀 100개, 1000개를 만드실 때는 다른 방법을 함께 사용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중에 공차 부분은 제가 기계학과가 아니고 패션 디자인과고 또 모델링 프로그램을 그렇게 능숙하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정말 다양한 값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준비된 과정들이 1년 정도 넘게 있었고요. 그 버클들을 정말 이만큼 쓰레기가 쌓일 정도로 수십 개를 뽑아서 얻어낸 값을 통해서 공차와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출력물을 완성하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3D 프린팅 산업은 발전이 될 거고 저는 스타일리스트로서 앞으로 트렌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3D는 앞으로 트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할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였을 때 좀 더 빠른 시간에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정말 실생활에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가방 컬렉션 8작품을 그때 전시를 했는데요. 그 전시한 그 8작품 사실 한 작품당 4일 정도가 걸려요. 그렇게 FDM 방식을 추구해서 느린 방식으로 추구를 했지만 그 작품 8개는 총 일주일도 안 걸려서 한 번에 같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프린터를 총 5대로 돌렸고요. 그만큼 프린터가 여러 대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100개든 1000개든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사용한 프린터는 정말 저가형 조립용 프린터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후방이나 이런 별들을 자연스럽게 저가형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혹시 프린팅 버스 오셨나요? 답을 뭐지? 아,